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니, 방금 전까지 저희가 좀 그래도 텐션이 좀 처져 있다가도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또 이렇게 들뜬 모습 또 그리고 활발한 모습도 보여드리는 게 당연한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오전 10시 얼마나 또 저희랑 또 비슷하시겠습니까? 이 출근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안일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참 컨디션 오늘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네. 너무 좋아. 근데 한 진짜 10분 지나면 네. 그냥 다시 다 그렇죠? 아니 10분 있다 또 씻으세요 그러면. 나는 목욕탕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위원님은 진짜 그 씻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오늘 뭐 멋있으시네, 뭐 뽀송하시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은 항상 방송 출연하시기 직전에 씻고 오시는데 이제 드라이 하시는 법을 위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나면은 알려주지 않아요? 요렇게 하시라고? 뭐 드라이를 안 하지. 그냥 귀찮지 뭐. 네. 뭐 잘 보일 사람이 있니? 뭐가 있니? 뭐 그냥 나는 뭐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막 몸에 바르고 이런 건 또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래, 오늘 뭐 도상에 마치 가발 쓴 것 같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머리를 그냥 말리고 왔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찡찡 이게 드라이를 하면 제가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딱 머리가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뭐 지금 태칭탕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요즘에 왜 이제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도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 또 이제 2주 연속으로 이제 등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새벽에 또 이렇게 깨고 이러는 거 또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붙이거나 뭐 달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돌 때에는 또 최대한 여러분 앞에서 또 이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또 맞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발? 맑은 공기님? 누구야? 너 네네네네. 가발 아닙니다. 저 근데 머리숱이 얼마 많은데요, 제가. 가발은 진짜 티는 나는 것 같아. 요즘에는 뭐 진짜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비싸더라고요. 진짜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괜찮은데 똑똑똑 하더니 윙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티 안 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얼마쯤에 몇백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그 정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네. 하긴 뭐 내 주위 애도 보면 요즘 그래요? 많아. 근데 20대부터 벌써 네. 이제 막 탈모 시작하는 있어요. 경우도 많으니까. 제 친구 중에도 약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먹는 약 중에 네. 진짜 먹고 싶지 않은 약이 탈모하고 무좀약. 그걸 먹어야 되잖아. 그죠. 무좀약은 왜요? 무좀약은 근데 하면 금방 낫지 않나? 아닌가? 좀 달고 살면 어때? 난 먹어본 적이 없고. 그래. 할 텐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야구 얘기 다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우천 취소가 너무 많네요. 이러다가 야구 11월까지 할 것 같아요. 롯데갈매기 TV는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오늘 좀 그 기상 일기예보 잘 아시는 분 좀 올려주세요. 뭐 하루 종일 비 오던데요, 의원님? 오늘? 네, 오늘도 종일이야? 그렇고 뭐 내일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제가 한번 고척이 보여드릴게요. 없잖아 게임이. 그쵸. 오늘 그러면 전경기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죠? 봐봐, 계속 비예요. 지금 오늘 하루 어디야? 종일 여기 일산 동구. 예. 하루 종일. 내일도 사실은 뭐 비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오후쯤 들어서 잠깐 좀 이제 잦아드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강수 확률 또 볼까요? 봐봐, 지금 거의 다 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없잖아요. 고척 경기가 고척 경기 있네. 맞지? 오늘 있네. 고척이네. 오늘 있네. 고척 있네. 자,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맞죠? 고척이 고척이 하나 있네. 어디가 중계하냐? 고척? 그건 모르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있어? 그럼요. 다 나오죠. 23일이지. 고척이 어디냐? 스포티비. 오늘 일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뭐 저희가 좀 약간 기분 상했어. 기분 내세요. 네. 어쨌든 어저께 양의지 선수가 2주 만에 1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타 홈런 때려냈는데 확실히 두산 베어스는 양의지 선수가 있어야지 잘 굴러간다는 거를 보여준 그런 경기였어요. 그게 그런 게 있어. 선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야. 네. 선수 한 명이 와서 뭔가 됐을 때 희한하게 이게 타이밍이 또 꼭 그런 핵심 선수들이 오면 경기가 더 잘 풀려. 근데 또 없으면은 또 안 풀려. 그렇죠. 그럼 그 선수를 찾게 돼. 그게 사실은
제일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선수들 얘기거든 입장에서는 그게.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양의지 선수라는 그 이름값도 이름값이거니와 실력도 여전하고 뭐 사실 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을 때 공수 양면에서의 그 존재감이 아주 뭐 뚜렷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참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럼요, 네. 근데 또 타이밍이 또 어떻게? 근데 두산이 보면 그 10몇 연승했죠? 11연승? 네. 그 이후에 너무 떨어졌어. 그렇죠. 한번 거기다가 파고 들어갔던 기간이 쭉 떨어졌다가 또 양희 선수 또 이제 빠지고 또 이러니까 그냥 완전 바닥을 또 치다가 또 합류하니까 또 이기긴 하고. 역시 양희지 효과가 진짜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민호사랑님 한 명 때문에 저렇게 성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면 기복이 또 너무 심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의 올 시즌 뭐 현재까지의 성적도 굉장히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의존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는 이 선수 하나가 빠져버리면 성적이 또 안 나온다라는 뜻도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럼요. 뭐 언제든지 보면은 이 팀이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사실은 뭐라고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그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렇게 타서 알아서들 다 잘해. 근데 이제 좀 떨어질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번 선수단을 확 휘어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수단이 약간 변화를 뭐 준다든지 아니 뭐 코칭 스텝 변화를 준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이 카리스마가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좀 선수단 관리하기가 좀 편할까요? 아니면 좀 견제가 될까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나 진짜 뭐 감독 눈치 보고 뭐 코치 눈치 보고 하던 시대였다면 네네.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뭐 속된 말로 더 비웃어. 역효과가 난다 이거죠. 감독이 이제 막 휘어잡으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뒤에서 딱 서서 아이고 감독 참 고생한다. 어떻게 해서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야 똑바로 해.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은 그러셨나 보네요 그러면은. 나도 뭐 똑같아. 나는 이제 그때 다 무서워할 때 나는 그때부터 이미 좀 남다르게 왜 저런디야 왜 저래 시대를 앞서가셨군요. 왜 저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말씀해주시는 신성현 선수 은퇴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두산의 신성현 선수가 어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전력 분석원으로 활약을 할 것이다 또 이제 예고를 했는데 사실은 최재훈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이 한화를 떠나 두산의 둥지를 틀었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기대만큼 활약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성현 선수가 항상 제가 들었었던 얘기가 2군에서는 너무너무 잘한다. 그것도 뭐 타율도 뭐 높고 뭐 홈런도 잘 치고 이랬었던 선수인데 두산에서는 결국에는 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중학교를 덕수중학교인가? 우리나라 중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토국제고등학교인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본에서 일본 생활을 해서 드래프트 이제 히로시마 카푸에 지명이 된 선수예요. 독특한 이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그리고 2군에서 하는 그 신성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 이미 넘사벽이야. 스타일 자체가 펀치력도 좋고 수비할 때 어깨도 좋고 정말 대형 삼루수인데 이게 1군만 가면 안 되는 경우 이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일본 프로야구에 지명이 될 정도의 선수면은 기술적인 거는 갖춘 선수인데 결국에는 120%. 아마 이거는 신성현 선수도 은퇴하고 나서 유니폼을 벗어보면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산 베어스 같은 팀은 이제 내야에 또 자리가 많이 없는 팀이잖아요. 항상 이제 무한 경쟁. 뭐 주전 선수가 또 뚜렷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부상 때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아주 그냥 진짜 뎁스 혹은 이제 뭐 화수분 야구 이런 얘기가 이제 두산의 야구 뭐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회가 안 주어졌을 때 조급해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오랜만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그래서 또 조급해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죠. 그 진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건 진짜로 정말 수많은 수백 명의 선수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단 몇 %의 선수들만이 남아 있는 거지. 나머지 선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읽어주세요. 어떤 거요? 네. 전력 분석원들은 대부분 다음에 잘리던데 이런 얘기. 이게 구단들이 시즌 중간에 은퇴를 한 선수들을 가지고
저렇게 전력 분석원으로 기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남아있는 기간 일정이 네네.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물론 뭐 연봉 지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시즌 중간에 구단에서 방출이 되면은 시즌 끝까지는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다른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좀 여유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제 올리셨지만 시즌 중간에 아,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요즘이 안 되는. 좀 기다려. 풀렸나? 좀 풀린 것 같다. 괜찮아요? 괜찮나? 아닌데 아직 조금 있는데? 조금 있죠, 그죠?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줘요? 이거 맨날 이게 뭐야? 10 몇 분, 이제 10분에서 20분 이제 괜찮나? 이거 괜찮았다. 네. 다시 한번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지? 그 해만 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이 방송 이게 문제네. 네. 난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거의 다 참말로. 얘기했는데, 그지? 네. 어쨌든 그거 그렇게 쓰지 맙시다. 이 얘기야. 시즌이 아, 끝났으면 이 선수를 진짜 전력 분석으로 쓸 거면 몇 년을 쓰든지 네. 아니면 그 계약 기간 이제 앞으로 언제야? 8월이니까 이제 9, 10, 11 3개월 동안 있을 때 요때 그거 잠깐 쓰는 거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뭔가를 보여주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부담일 텐데 그 기간 동안 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또 이제 다시 옷을 벗어야 되고 이런 부분 또 일단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선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지. 전력 분석원이나 프론트로 이제 시작할 때 제일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컴퓨터 다루는 거. 하긴. 이걸 아예 못하니까 위원님도 완전 커밍이시잖아요. 제가 잠깐 고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네. 최근에 아직도 뭐 계속 진행 중인데 스포츠 전문 2급 이제 특별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지금 아직도 교육하시죠. 하고 네, 있어. 계시죠. 네. 그거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 다 냈는데 아니 카톡으로 달라. 네이버 카페에 올리겠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보래. 네. 봤는데 나는 보여주지가 않아. 그래서 또 전화했지. 니들 가입 뭐 안 하신 거 하냐. 아니에요? 네. 했더니만 등업을 신청을 하래. 네, 네. 그건 무슨 신청이냐. 수강 신청 왜 처음 들어본 신청이다 나는. 또 뭐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어려워. 결국은 난 수기로 하겠다 다. 네. 근데 되게 답답해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 그 옆에서 또 해주면 또 잘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선수들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 네. 그래 컴퓨터 게임하고 뭐 컴퓨터 다루는 거 완전히 또 다르죠 하시는데 게임도 안 하세요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할 줄 몰라요. 위원님은 진짜 핸드폰 같은 거는 뭐 카톡, 뭐 유튜브 요 두 가지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선수들 입장에서 은퇴한 선수들 입장에서 적응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어저께 또 짜릿한 역전승 거둘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8위 와씨 꼴찌하다가 또 8위까지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9회 투아웃에 나온 하나의 실책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또 거둘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한화전이었죠. 뷰캐넌 선수의 역투 그리고 이제 9회 극적인 4득점으로 5대3 역전승을 또 거둘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결정적 상황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회 2사 2루 대타 류지혁 선수의 유격수 땅볼. 그런데 이 유격수를 출전한 하주석 선수가 이 송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렸죠. 이게 경기가 사실은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2사 1-3루로 바뀌었고 이어서 또 김동엽 선수의 내야안타. 사실 참 내야안타도 김동엽 선수가 내야안타를 또 많이 치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내야안타 나오면서 극적인 동점. 이재훈 선수와 김지찬 선수의 또 연속 적시타까지 경기 순식간에 5대2로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8회 초 이제 대수비로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결정적인 실책으로 팀의 패배를 안겨주게 되면서 또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됐습니다. 이런 실책 사실은 너무 쉬워 보였거든요, 위원님.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런 실책이? 이런 실책이 왜 나오냐. 참 질문도 어렵다. 이거는. 아니 이건 너무 사실 진짜 쉬워 보이잖아, 그죠? 기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원래 기존에 주전 유격수 몇 년 동안 한 선수인데 이거 왜 이런 실책이 나오냐. 이건 뭐 긴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집중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 보시면 투바운드가 너무 평범한 바운드야.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라운드 볼을 이렇게 깔려가는 그 그라운드 볼이었으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이지볼이에요. 이지볼. 탕 튀고 그리고 글러브에도 들어갔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포구가 안 된 거지. 글러브 맞고 나온 거지. 이거 빼는 과정에서 그죠? 네. 딱 잡고 이미 글러브 안에서 포구 자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하주석 선수가 다른 건 몰라도 뭐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1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지 몰라도 그래도 수비는 어떤 선수들보다 잘한다. 뭐 코칭 스태프들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이게 참 뭐 하주석 선수가 지금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참 이게 하주석이 안 되려니까 이런 것까지도 계속 겹치는 것 같네. 하주석이 경직돼 있는 건가 1군 경기력이 아닌 듯 베네진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마 의식도 좀 많이 할 거예요. 된다. 본인이 그동안에 좀 사고 쳤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털어내고서 편안하게 경기를 뭐 평상시대로 하기엔 나는 어렵다고 봐. 그쵸, 인간으로서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이 또 비춰지기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뭐 불안 작용이 경기에서도 또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뭐 저런 수비 미스는 실책이나 에러는 뭐 오지환 선수도 하고 뭐 다 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하주석 선수가 그걸 놓치니까 조금 더 조명이 더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 욕도 좀 더 먹고 화살이 좀 글로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제는 이거는 뭐 100번 얘기하지만 100% 하주석의 미스죠. 그냥 이거 잡아서 던져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또 경기를 또 내주고 마니까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팬들도 조금 더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뭐 좀 그런 과정에서 어제 경기 참 지켜내야 되는 그런 뭐 경기인데. 하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주석을 2군에서 고작 2경기만 보고 1군 콜업시킨 것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미래소년 비칸방민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2군에서는 뭐 홈런도 치고 또 타격이 또 괜찮길래 이렇게 올려봤는데 지금 뭐 하주석이 한화에서 도움되는 게 있나요? 타율도 1할 1푼 4리 타격도 아쉽고 그리고 또 이제 대수비로 들어간 8회 대수비로 들어간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책을 해주면 기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렵죠. 저 정도면은 저는 엔트리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과연 1군에서의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도 의문부호예요. 네. 약간 스텝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주석 선수가 저 정도로 지금 좋지 못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트리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2군이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밀어낼 만한 선수가 아예 없다는 거지. 지금은 당연히 일할 때를 치고 있고 전혀 지금 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꿔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도윤 선수 얘기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이도윤 선수가 훨씬 수비 범위도 넓고 수비력도 좋고 굳이 빼고 수비 강화한답시고 하주석을 쓴다고 왜 대체 또 후이스동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또 이도윤 선수가 수비에서도 또 번뜩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미 긁어볼 만큼 긁어본 하주석 대신에 아까 뭐 2군에서 뭐 올릴 선수가 없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새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팬 여러분들 입장에선 큰 것 같아요. 새 얼굴. 퓨처스에서 있는 뭐 박정현 선수도 있기는 하죠. 박정현 선수도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뭐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좀 고민되는 게 한화가 너무 투수 쪽에만 영입을 했던 게 아닌가? 너무 보면은. 근데 뭐 그럴 만한 야수들의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투수들 영입을 많이 한 것도 있었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팜 자체를 지금 유격수, 내야수 정말 중요하지. 내야수. 이거는 뭐 트레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나머지 9개 구단의 그 1군 엔트리 현황을 이렇게 한번 또 보면은 나는 이제 그
키우면 이주영 같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어떤 그 포지션 중복 때문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좀 구단에서 나는 내가 구단 단장이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주영 선수 데려오려고 최원태 선수를 내줬는데요. 그 정도는 또 내줘야지 받을 수 있는 선수들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정도를 투수 자원을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지금 내주고 타선을 좀 보강하는 게 낫다. 그럼. 줄 사람들 줘야지. 글쎄요. 그럼 과연 누굴 줘야 될지 또. 그거 이렇게 그 무서워가지고 그거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 한화 지금 그리고 이 1군에 유격수만 셋인데 투수나 외야수 올렸으면 합니다. 칵테일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도윤 선수가 또 주전으로 쓰고 또 그 뒤에 백업으로 오선진 선수를 쓰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뭐 하주석 선수가 잘해도 보기 싫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으신데 지금 잘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왜 쓰는 거냐 이런 얘기 당연하게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로써 삼성 2연승 거뒀죠. 46승 60패 1무 4할 3푼 4리의 승률을 마크를 했습니다. 3연패에 빠진 한화 42승 56패 6무 4할 2푼 9리이기 때문에 승률에 앞서서 8위를 이 삼성 라이온즈가 탈환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삼성이 사실은 이 후반기에는 다소 좀 무서운 팀이 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타선이 좀 무서운 팀이 돼버렸죠. 그 야구를 정말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제 내년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정말 삼성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5강 진입이 쉽지만은 않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기는 한데 진짜로 올해는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내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즌 초반에 너무 헤맸잖아. 그렇죠. 이거는 선수단의 문제도 있지만 코칭 스텝의 미스도 많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지금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은 그 시즌 초반에 지난해 성적을 두고 또 냉정한 그 판단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니 뭐 보강한 게 뭐가 있다고 올 시즌에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팀 입장에서 프런트 입장에서는 지난해 뭐 좀 부진했었던 베테랑 선수들이 반등해주면 잘 될 것이다 혹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전력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전력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보다 많이 그 좀 떨어졌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 나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많은 약점이 노출된 이제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김지찬 선수 가장 지금 큰 문제점이 뭐예요? 입스 비슷한 게 송구적인 측면 왔다는 게 그게 제일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선수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저는 예상치 못한 결과 큰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이재현 김지찬의 키스톤 콤비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걱정이 없어야 될 사실은 선수들인데 여기서 약간 좀 지금 뭔가 이 바퀴가 잘 안 맞아가고 있어. 그래요. 어쨌든 근데 작년도 후반기에 잘했어요. 실베스타님도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후반기 좀 잘하니까 내년 기대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반기 어땠습니까? 꼴찌였죠. 내년에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지금 전력을 파악해서 1년 단위로 이거 성적을 생각을 해야지 후반기 몇 달 또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어떨 거야 저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호응님 이달러 후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삼성 팬인데 어제부터 하주석 응원가 계속 되뇌이고 있다. 1승을 또 선물해준 또 하주석 선수. $2 저렇게 주시는 거 보면 외국에 계신 분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뷰캐넌 선수도 어제 경기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 7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 역할을 또 다 해줬고 투구수 무려 116개를 또 던져줬는데요. 악몽의 7회 사실은 9회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주석 선수의 실책이 나와서 그렇지 여기도 사실 삼성 라이온즈도 어저께 뭐 실책 파티 뭐 있었죠. 뭐 최인호 선수 상대로 또 송구 실책이 있었고 장진혁 상대 폭투, 김태현 상대 사구, 이진영 상대 폭투 실점, 노시원 상대 보크 실점까지 2실점하면서 역전을 또 허용을 했었는데 이 뷰캐넌 선수가 최근에 또 부상도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6구를 던졌습니다. 투구수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많다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투구수 116구 그냥 그래 보이나요? 나는 전혀 129가 안 넘었잖아. 네.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 같은 경우 129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자꾸 제가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투수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에이스가 지금 이제 스가노가 아닌 이제 토고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WBC 대표 선수인데 이 두 선수도 얼마 전에 완투승이에요. 완봉도 아니고 완투승에 147구, 149구를 기록을 합니다. 네. 이게 정상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런가? 근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올릴 수는 없죠. 다르잖아요. 일본은 선발 투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닷새 쉬고 나오잖아요. 휴식일이. 그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있네. 칼같이 퇴근님도 일본 투수들은 6인 선발이라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네. 그렇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유일하게 129를 넘기는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제가 볼 때 뷰캐넌 선수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119 이상을 웬만해서 안 넘기려고 해요. 다 105구, 107구 뭐 진짜 많이 던져야 119가 조금 넘기는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중간 투수가 뭐 약하다,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선발 투수들이 좀 더 긴 투구수를 기록을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몸을 꾸준히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또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펜 얘기, 삼성 불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불펜 못 믿어서 그래요. 삼성 투수들 다 109 이상은 또 기본으로 던진다고. 그러니까 긴 이닝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 그러니까 선수도 사실은 더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왜 그래야 되겠느냐? 이거 불펜이 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정말 정확하게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요. 삼성의 지금 현 주소를.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선수 생활만 하더라도 삼성은 뭐 이제 선발 투수 사실 5이닝만 던지면 돼. 네. 이렇게 뭐 정현우, 권호준, 뭐 또 누구야, 뭐 안지만, 오승환 선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1이닝 선수, 올라오면 뭐 되니까. 근데 그때랑은 이제 다른 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하여튼 뷰캐넌 선수 이제 무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뷰캐넌 선수는 오히려 투구수가 적은 상황에서 내려보내려고 하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던데. 조금 이제 선수 본인도 길게 던지는 걸 또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상이 있었던 선수이니만큼 선수 본인이 이렇게 던지고 싶어 하더라도 좀 관리를 해주고 또 이러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어요. 네, 뭐 내년 뭔데 삼성 팬들은 좀 아껴야 되는 게 아니냐. 내년에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상황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참. 제일 깔끔한 거는 뭐 한 105구 7이닝 무실점 뭐 이렇게 던지고 내려가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 딱 보면 한 공 10개 정도가 아까워서 이걸 내려야 돼? 한 타자만 더 갈까? 한 이닝만 더 갈까? 이 고민이 있는 거. 이거는 뭐 10개 구단 감독이 다 똑같지. 그러게 김재순 님도 관리하면 게임이 뒤집힘. 삼성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것도 감독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뷰캐넌 선수가 한 이닝만 더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길게 가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이제 뷰캐넌 선수 시즌 초반부터 너무 많이 또 던져왔고 또 최근에 부상 목 쪽에 이제 통증도 한번 있었잖아요. 목 쪽도 부상 때문에 잠깐 또 로테이션에 빠졌었던 기간도 있는 만큼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삼성 팬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잠깐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SSG 랜더스 팬이시죠? 와이어 투 와이어 SSG 랜더스님께서 225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용 의원님 SSG 2군 이대수 총괄님과 친하신 걸로 아는데 2군 육성 상황과 미래 방향성 궁금합니다. 육성 너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뭐 리빌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냐? 또 신인 선수들 너무 없다. 뭐 너무 이제 선수단 1군 선수단 노쇠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SSG 팬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이제 뭐 같은 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가끔씩 이제 보기는 하는데. 뭐 야구장 바깥에서도 야구 얘기 하고 싶겠어요, 사실. 딱 이게 팩트예요, 형. 좀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 야구 얘기 좀 이제 그만해. 근데 얘는 또 아들내미도 야구를 시켜가지고 야구 얘기만 하면 그냥 환장을 해. 네.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되게 사실 좀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이대수 총괄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고 제가 가끔씩 이제 가서 보면은 육성이 안 된다기보다는 기존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 약간 그 베테랑 선수들 예를 들면 추신수, 김강민, 한유섬, 김성현,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 SSG가
근데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 아직까지도. 네.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독이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성적이라는 이 잣대를 구단에서 이제 들이밀면 네. 사실 뭐 재계약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니까 성적을 내야 되니까 믿고 있었던 선수들을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쓸놈쓸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고 이렇게 되려면 아예 이제 판이 바뀌어야죠. 감독도 바뀌고 코치도 바뀌고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선수들이 탁 이제 갈 때. 그러니까 옛날에 SK가 왕조 시절을 이룰 때 조범현 감독 이후에 이제 김성훈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완전히 판을 갈아엎었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조동화, 김강민, 뭐 박지성 이 선수들 알고 있었냐고 2군에 있던 선수들인데. 그렇죠. 부임하자마자 주전으로 썼어. 그리고 오히려 박재홍 선배 이런 선수들이 백업으로 다 밀려났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진짜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육성이 안 됐다는 뜻 아닌가. 또 치아바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전의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어쨌든 좀 두각을 드러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외에 새로운 얼굴이 1군에서 좀 올리더라도 만약에 이제 기회를 받더라도 좀처럼 또 잘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새로운 선수들이 좀 활약하고 있는 뭐 포수 중에 뭐 조형우 선수, 좀 그렇고 전인산 선수는 아직 자기 야구가 없는 거예요. 아하. 1년 잠깐 반짝을 했기 때문에. 네. 마운드 쪽에 보면 이제 뭐 신인 선수, 뭐 이로운 선수 이런 선수 말고는 사실 올해 박성환 선수도 그렇게 뭐 잘하지는 또 못하고 최지훈 선수도 작년만큼 또 못하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얼굴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시즌이 지금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니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만 하다가 만년 유망주로 끝나면 선수나 구단이나 다 손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선수나 수설 경력이 있으면 아껴줘야겠지만 아껴도 탈 나고 던져도 탈 안 나기도 하고 선수 본인의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저도 저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관리를 막 해줘도 선수 자체가 좀 유리몸인 기질이 있는 선수는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굴리는 선수도 본인 자체가 인자강이라고 하죠. 인간 자체가 강하면 또 이제 부상을 다 이겨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를 해주면 그래도 좀 오래 쓸 수 있고 막 갈다 보면은 또 그 선수가 금방 또 이제 1군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 게 또 있죠. 이게 관리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죠. 있죠. 네.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 참 이게 선수에 맞게끔 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아까 그 얘기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게 타고난 유전자라는 게 정말 맞아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진짜로 타고난 몸이야. 이런 선수들이 있어. 이건 뭐 분명히 있거든. 근데 뭐 조금만 하면 아픈 선수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키움의 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기사 보니까 허리 수술을 또 하더라고요. 몇 번째요 지금. 찬원이는 내가 그 신인 때 이제 입단했을 때부터 아니까. 네. 그때부터 그 허리가 하여튼 그렇게 문제야. 지금까지도 그래요. 고질적인 부상인 거죠. 지금 거의 뭐 한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지금 허리 수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요거 이 뭐 뷰캐넌 선수는 유망주는 아니죠. LG전 목부상 이전 게임에서 손가락도 안 좋아가지고 타팀 팬이 봐도 또 안타깝던데 메모리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뷰캐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정이 많이 든 외국인 선수지만 정이 많이 든 선수이기 때문에 좀 오래 보고 싶다. 1년만 이렇게 쓰고 보낼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로 좀 지금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 너무 투구수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이것도 관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의리 선수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아가 선발 투수 이의리의 어깨 부상에 6회 자멸하는 여부 선보이면서 연패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선발 이의리 선수의 조기 강판 6회 믿었던 필승조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8대4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어제 경기 이제 6회 수비 상황이었죠. 실책 및 실책성 플레이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김태군 선수의 송구 실책 그리고 이제 최원준 선수의 박병호 선수 1루 땅볼 타고 또 놓치면서 이 경기가 갑자기 또 뒤집어졌거든요.
있거든요. KT가 만약에 오늘 이기면 역대 최다 11연속 위닝 시리즈 타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10위부터 출발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3위이고 뭐 2위인 SSG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대단하죠. 뭐 2위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KT 정말 대단한 지금 페이스인 것 같아요. 이 뒤집었네 이미. 네, SSG가 3위고 KT가 6.5경기 차로 지금 2위입니다. 네. 야, 정말 대단한 페이스다. 지금 플러스가 13개네. 한 20개 가까이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 그걸 뒤집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KT 지금 뭐 특별히 뭔가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알아서 뭐 흐름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지금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LG를 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6.5경기 차. 네. 게임이 조금 많이 벌어져 그렇죠. 있죠. 네. LG가 또 워낙 또 뭐 잘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KT의 이 정도 페이스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근데 KT가 5강 안에 들어갈 충분한 후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즌 전부터 그렇게 짚어주는 근데 시즌 전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5강 가겠나 했는데 2위까지 정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의리 선수 얘기를 조금 좀 하자면, 네네. 와, 어제 갑자기 구속이 떨어지는 거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저 좀 뭔가 뭐 체인지업을 던지나 아니 뭐 뭔가 뭐 그립을 바꿔서 던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깨 통증 때문에 4이닝 만에 조기 강판됐는데요. 4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2개, 삼진 5개 잡고 2실점, 투구수 76개에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이의리가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호소해 교체됐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 예정이다. 3회 안치홍 선수 타석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직구 구속, 페스티벌 구속이 뚝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37.6km 그리고 141.2km 평소에 던진 거던 것보다 거의 뭐 15km, 뭐 20km 가까이 또 떨어지는 그런 구속을 보여줬는데 이거 부상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투수에게서 특히 이제 어깨 너무나도 심각한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꿈치보다는 어깨는 참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통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 관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잖아요. 진짜로 6인 로테이션으로 가든지 앞으로는 이제 KBO 리그가 6인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5인으로 가되 한 2턴 쉬고 한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0경기를 채울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네.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자꾸 뭐 구창모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의리 선수도 이렇고 이제 리그를 좀 대표할 수 있는 투수들이 소영준 선수도 좀 그렇고. 그렇죠. 소영준 선수도 토미존 선수를 받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단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겠지. 6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 한 달에 5번 등판하는 거를 4번으로 줄이고 뭐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습니다. 기아는 한계주 사태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같네요. 나초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의리 선수도 이제 뭐 시즌 초반에는 볼넷 너무 많고 또 이제 긴 이닝 본인이 또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투구수는 많은데 뭐 4점 몇 이닝에서도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이닝당 볼넷이 8점 뭐 몇 개였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3점대로 내려갔지. 진짜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의리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던 찰나에 이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네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유 의원님께서 6인 선발 로테이션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러기에는 사실 지금 KBO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5선발도 제대로 돌아가는 구단이 사실 몇 팀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6선발 한 명 더 끼워 넣는다? 그 선수에게는 이제 뭐 기회가 되겠지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팀들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에이스급 투수들의 부상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관리가 뭐겠어요?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적절한 휴식을 어떻게 줘야 되냐? 주 단위로 한 번씩만 던지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1년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33번 등판하던 걸 한 5번, 6번씩 줄인다든지 달로 끊어서 줄인다든지 뭐 어떤 그 방법을 분명히 뭐 강구를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너무 약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근데 이제 몇몇 특정 선수들의 이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선수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선발 투수 중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그 주간 그 등판 간격을 지키고 뭐 임창규 같은 선수들은 던지고 싶어서 막 난리야. 그 선수들은 그렇죠. 왜 빠지냐 뭐 이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답은 지금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리 선수가 어제 그런 좀 약간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모든 야구인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의리 선수가 이 부상당한 거 기아 타이거즈도 문제지만 이제 대표팀도 큰 비상사태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아에서도 중요한 선발이자 아시안 게임에서도 선발 투수로 지금 예상이 되는 선수죠.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왼손 선발 구창모와 이의리 두 선수인데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의리 선수도 중요한 또 선발로 나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검진 결과에 이제 국가대표팀까지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의리 선수 요 검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내일 방송 때 오프닝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하네요. 자, 오늘도 역시 저희가 경기 예측, 승패 예측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경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삼성과 하나 경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승주 선수 대 백정현 선수 맞대결인데요. 백정현 선수는 7승 5패 3.41, 하나 선발 한승주 선수는 1승 2패 3.58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입니다. 삼성. 네, 삼성의 백정현 선수. 백정현 선수가 올해 작년에는 좀 부진했지만 네. 올해는 뭐 좀 꾸준해요. 지금 특히나 이제 팀 자체가 상승세를 완전히 지금 탄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하나의 한승주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그 선발 매치업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백정현 선수가 있는 삼성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이거 아마 많은 팬들도 다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하나는 다소 좀 하락세에 빠진 것 같고 삼성은 또 반면에 지금 뭐 치고 올라가고 있는 특히 또 타선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고 백정현 선수도 뭐 궤도에 올랐잖아요. 이제는. 그쵸. 네. 그래 뭐 벌써 올해는 얼마나 던졌나? 100이닝 이상 뭐 지금 던졌겠죠. 네. 뭐 백정현 선수 꾸준해요 정말로. 진짜, 보면은 네. 특별한 부상도 없고 굉장히 좀 꾸준하게 그런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 95이닝이네요. 95이닝. 네. 뭐 오늘 경기 열리면은 100이닝까지는 좀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네. 어쨌든. 백정현 선수 등판하는 삼성을 저는 오늘 픽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또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대전에 비 안 오는데 오후에는 또 비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과연 오늘 경기가 열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경기 중에 고척이 뭐 한 경기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야구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최대한 좀 많은 경기가 열려야 되겠죠. 이 우천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 또 아시안 게임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선수들도 피곤할 것 같은데 월요일 경기 혹은 뭐 더블헤더까지도 지금은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기 웬만하면 또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치를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역시 위원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362분 또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